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4년 연속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은 자신감 있는 어조로 경제 강국 건설을 강조했다는 평가입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아무래도 경제 분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한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치 사상을 먼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올해 신년사에서는 경제 부분을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간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경제 분야에 좀 할애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내용 자체도 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선행 부분이죠. 전력이라든지 철도, 금속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생활과 관련된 농수, 축산 부분 예. 이쪽 부분에도 강조했던 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강조하면서 북한 전면적으로 이란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강국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농민들한테는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식인들한테는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이 강성국가 건설의 청년 영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좀 강조하면서 올해는 경제 분야에서 좀 새로운 좀 전환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원론적인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북한이 이번에 경제 부분 또 인민 생활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올해 이 신년사의 내용들을 보면 경제 분야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예. 있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도 전력의 어떤 시설 자체를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속 같은 경우도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철도 같은 경우도 철도에 대한 정상화 운행 그다음에 철도 시대 현대화라든지 보다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냥 이 단순하게 경제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쪽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좀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에서는 그동안 정치 사상을 강조하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구체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제는 뭔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2016년도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뭔가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겠다 이런 어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원론적인 네. 언급에 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 억제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네. 핵 분야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작년도에 당 창건 70주년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해도 핵을 언급 안 했거든요. 이번에 신년사에도 핵 자체를 언급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외적인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핵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대외적인 관계 자체가 악화되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으면 북한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네. 모든 것들이 이루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핵 자체를 올해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군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당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과거 김정일 때는 성군 정치라고 했으면 이제는 예. 김정은 시대는 선당 정치거든요. 예.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 통치하겠다는 게 이제 김정은의 일종의 리더십인데 그런 차원에서 군보다는 오히려 당을 강조하다 보니까 군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큰 행사도 북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주변국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핵 대신에 그 외에 신무기 개발 의혹은 또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신무기 시험 발사 같은 어떤 그런 도발을 좀 감행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네, 북한은 항상 이중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한쪽에서는 대화와 뭔가 유화적인 제시를 취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중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군사적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또
이 군자리 정신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리 정신이라는 것은 과거 6.25 때 매우 열악한 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군자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조할 때 군자리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년사에도 군자리 정신을 내세우면서 먼저 군사적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무기하고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죠.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사출 시험을 했고 동해에서 사출 시험을 했고 11월 달에 시험 발사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 SLM 부분에 대해서 좀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동해상에서 SLBM 자체를 좀 발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와 관련 언급이 가장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자,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화의 문을 좀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비해 가지고 남북 관계에서는 작년도에는 뭐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올해는 뭐 정상회담은 이야기 안 했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도에는 자주통일의 대통료를 열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고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 발 앞서 가지고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개선해 나가자 이런 어떤 의지는 좀 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25 합의 사항 자체를 좀 존중하면서 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에서의 뭔가 대화와 개선에 대한 의지는 좀 내비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이런 변화죠.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당국간 회담 자체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수용하면서 뭔가 남북 관계에서 당국이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통일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루는 이런 어떤 북한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자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 수위를 좀 높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북한이 항상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남북 관계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에서는 지금 올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자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끼리 뭔가 통일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이것을 외세에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매국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간을 가지고 중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매년 해오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뭐 자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는 결국은 남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지만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고 그다음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만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만약에 올 상반기 내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있었을 경우에 북한이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가지고 또 남북 관계를 좀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반기 내에 지난 하반기 정도에는 상반기를 평가해가지고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북한의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긴장시킬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같은 맥락에서 상당 시간 미국 비판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는데 올해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라든지 대외 관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편에서는 관계 개선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 겉으로는 미국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들을 철회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에 대해 또 강한 또 비난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가 미국에 대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쥐고 미국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나와야 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뭔가 실질적인 어떤 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먼저 좀 나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올해
그 7차 노동당 대회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자, 노동당 대회 윤곽은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5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5월 7차 당 대회에 있는데요. 7차 당 대회에서는 크게 김정은이가 당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의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은 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이걸 좀 더 넓혀가지고 당 전체 차원에서 김정은에 대한 추대하면서 일종의 이제 최고 지도자. 그래서 뭐 과거 이제 김일성 때처럼 주석제가 다시 부활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7차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정치 군사적 그다음에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 자리 확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듯이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기존의 어떤 경제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경제의 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현재 경제 관료들이 실무팀들이 중국이나 해외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주로 경제의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어떤 금융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다음에 기업을 통해서 북한 내의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건지 이런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북한이 주로 해외에 나와가지고 경제 관련된 자문을 구할 때 보면 항상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기본 바탕하에서 어떻게 경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체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 경제에 도움될 수 있으면 뭐든지 더 좋다. 이런 더 열린 자세로 많이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북한 신년사 발표를 보면 내용적인 면도 변화가 좀 있었지만 형식적인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예, 우선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을 좀 봤는데요. 네. 한 몇 차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자신감은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불안한 형태가 보였습니다. 이 태도도 그랬고 이 말하는 이 투에서 뭔가 좀 긴장된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경을 쓰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과거 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좀 향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좀 보였고요. 할아버지 따라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죠. 과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습만 가지고 할아버지 따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 분야에서 개선도 이루어지고 경제 개혁도 하고 개방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때처럼 이제는 우리도 뭔가 좀 좋아질 거네 느껴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얼마나 과감한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실질적인 변화를 줄 것인지 무엇보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얼마나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올해 좀 보여줘야만이 실제적인 북한 주민들도 박수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남북 기상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항상 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 대화 자체를 좀 이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평화 통일의 중요한 한 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2016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런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남북 관계에서도 큰 전환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남북 관계에 지금 꼬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눈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좁혀 나가면서 서로 신뢰를 확보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남북 관계에서 큰 진전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한다고 하면 남북 관계에서 뭔가 개선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물꼬는 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5월에
이제 노동당 대회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을 밝힌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뭐 통일에 대해서 민족 문제에 대해 누구와도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유엔의 반기문 총장의 또 이 북한의 방문도 염두에 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차원에서의 한반도의 통일과 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는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은 항상 물밑에서 살아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 남북관계 전망 조봉현 박사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